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혼전순결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잠깐 동성애 때 나눈 대로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좀 자유롭게 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절대 이제 방탕하게 문란하게 살면 안 되죠. 자유와 방탕, 그리고 자유와 문란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유는 뭐고 방탕함은 뭐냐면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내 정욕과 내 혈기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방탕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선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성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관계를 자유롭게 해야지 방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관계라는 것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 할 선 안에서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지 그게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냐라면 그 선이 바로 부부라는 선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네,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마다 아내, 여자마다 남편, 결혼하라는 거죠. 부부. 그 부부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성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부부라는 틀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난다면 부부라는 틀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요. 당연히 아이들은 이제 궁금해합니다. 왜 이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가 성관계를 해야 되나요? 이제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이제 사실 성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니까 당연히 애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애니메이션 하나가 이렇게 떠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본다고 하길래 제가 또 봐야지 애들이랑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애니메이션 그 9화짜리 좀 봤는데, 근데 이렇게 모든 애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성관계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이걸 애들이 본다고? 좀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개방적인 하나의 어떤 이따 나눠보겠지만 놀이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들으면은 굉장히 갑갑하고 뭔가 억압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보수적인 사람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선 좀 나눠보면요. 왜 아이들이 그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좀 깨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나눠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건데 45%가요. 아니 결혼 안 해도 사랑만 한다면은 성관계할 수 있다. 45%가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놀랍게 4.2%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 없어도 된다. 사랑 없어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성관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으로 넘어가면 훨씬 높아지죠. 무려 70%가 혼전 성관계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요. 남자는 78%, 여자는 70.8%가 혼전 성관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사실 제가 최근 자료를 좀 조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떠서 못 찾았는데, 근데 요 자료들이 이제 거의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훨씬 높아졌겠죠, 이 비율이. 그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2013년도 그나마 최근 건데, 이게 청소년 중 이제 58%가 요거는 이제 혼전 관계가 아니라요. 혼전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동거 얘기입니다. 동거를 너네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물어본 건데 무려 58%가 동거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동거 오케이 괜찮다. 뭐 결혼을 굳이 해야 되냐? 동거 괜찮다. 58%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으로 넘어가면 60%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거가 이 정도니까 뭐 혼전 성관계의 비율은 훨씬 더 이제 높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혼전 동거 인식인데 2012년에는 36%가 찬성했는데요. 2017년에는 67%. 그러니까 30% 이상이 훅 뛴 것이죠. 그죠? 겨우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2021년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단순 수치로만 봐도 거의 한 80%, 70%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변해갈까요? 왜 점점 성에 관해서 이렇게 점점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로 변해갈까요? 네, 인식의 이유를 좀 두 가지를 나눠 보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번 주에 잠깐 나눴듯이 청소년의 성 보호와 교육은 이제 그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성교육 하면은 이제 성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고, 성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뭐 아름다운 거니까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쳤잖아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을 조심해라, 뭐 쉬쉬해라, 뭐 그렇게 보호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성 주체성을 길러줘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거 잠깐,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지 학교에서 간섭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성을 결정해라. 그 대신 책임도 너희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교육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자, 이제 요게 그 학교 인권에 관한 글이거든요. 학교 인권, 성 인권 현실. 이 글인데 제가 한번 그 몇몇 포인트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밑줄을 그은 게, 학교는 절대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은 성적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의 이런 가르침에서는 아이들이 성을 본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학교는 성 문제를 차단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학생들의 일상에서 성이 분리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사실 사춘기라는 시기가 이제 성에 관해서 얼마나 이제 눈이 뜨일 이렇게 시기예요, 그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왜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성을 가로막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3%,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에 눈을 뜬다. 그래서 청소년 중에서요, 무려 5%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5%면 굉장히 많은 거죠. 20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았지. 왜냐하면 좀 숨기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합치면은 한 8%,
9%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5%의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이 이제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이미 눈 떴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이렇게 쉬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좀 가르쳐야 되는지 말을 하냐면요. 이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피임 교육은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성에 대해서 알아서 눈을 떴으니까 학교에서는 야, 그런 거 쉬쉬하지 말고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피임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안전한 성교육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는 것이죠. 좀 이렇게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2분짜리 그 뉴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2분 정도 되는데요. 이런 뉴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불 켜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실수를. 네, 다시 좀만 이어서 하면요. 이거, 네, 잘 좀만 이어서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글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에 관해서 알려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죠?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몇 년이 지났던 겁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청소년의 콘돔 구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콘돔을 살 곳이 없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콘돔 사는 걸 창피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창피하지 마. 너희 당당하게 콘돔 사.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피임 그 기구 당당하게 사.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제가 서울에서 쭉 살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아이들에게 콘돔을 무상 배포한다 이런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콘돔 사는 게 너무 창피해하니까 애들이 피임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에 무상으로 콘돔을 배포하거나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면 애들이 창피하지 않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기사를 서울에 살았을 때 그런 기사를 봐서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대부분의 중고교는 청소년간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금지한다. 이성 교제를 아예 막는 학교도 있다. 이게 학교마다 지금 성에 관해서 또 이렇게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다. 그렇게 보호할 게 아니다. 하면서 네, 이제 안전한 관계, 그러니까 안전하게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은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임만 잘해. 성관계 나쁜 거 아니니까 마음껏 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뉴스 좀 볼까요? 2분짜리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까지 보고 듣는 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성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요? 먼저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혜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혜정 기자. 네, 올봄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육대회 때 맞춰 입은 단체복입니다. 비슷한 일은 같은 시기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은 이 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도 함께 입었습니다.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단체를 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반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약간 성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장난식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인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못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광경을 함께 지켜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고등학생이니까 다
뭔가 그냥 저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근데 해봤네 어쩐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좀 진짜 한 약간 걸까? 나 그거 되게 궁금한데. 진짜 이랬는데. 요즘 개성 시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편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5.3%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성을 완전히 상품화해버리는 대중문화와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성관계를 그냥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학교 당국이나 교육자들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로도 수많은 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과 수준은 이미 교실을 뛰어넘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성적 자기 이제 결정권을 심어주자고 이렇게 교육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이 이제 왜곡돼 버린 겁니다. 아이들 안에서 성이라는 그 가치관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어지고 그 선과 기준이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깨어 있는지,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요즘 10대에서요 연애 안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찌질하다, 못소리다, 모태솔로, 너 한 번도 연애 못 해봤지? 뭐 이렇게 놀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웃기죠. 무슨 10대 때 특히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야, 무슨 초등학생이 벌써 이렇게 연애 안 해봤다고 이렇게 힘들어해? 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요, 학교에서 내가 소외된다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고민 같아 보여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갔는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무시당하고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연애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저한테 상담원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아직 안 그래도 된다. 너무 이제 그런 애들의 문화에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다 말을 해줘도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고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든 연애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이렇게 뭐뭐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도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성 교제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초등학교가 39.5%, 최근에 중학교 시기가 46%.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초중학교 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연애를 몇 번 해봤는지. 근데 너무 놀랍게 1학년에 어떤 학생은 벌써 5번 연애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2학년에도 다 5번이 있고, 그리고 저기 2학년 어떤 그 여학생은 6차례 했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8번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연애를. 네. 그리고 이건 최근에 TV에서 나온 건데 이제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의 한 반에 3분의 1 이상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학교가 선생님 거의 동물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쟤랑 사귀었는데 몇 달 후에 헤어진다고 얘랑 사귀고 막 거의 동물의 왕국 수준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처럼 지금 애들이 연애라는 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뭐 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뭐 고민하고 밤에 좀 울고 저 아이를 위해서 뭐 편지 한번 쓰고 뭐 편지 한번 꾸기고 그런 애틋함, 그런 거는 좀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연애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은 것 중에 너무 충격적인 게 어떤 애가 이제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니라 이제 그 반에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누구랑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는데 그 메시지 이렇게 요즘 인스타나 이런 SNS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뭐 근처에 있는 학생 그 인스타에 딱 들어가서 모르는 애인데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몇 번 연락 주고받다가 사귀자 그래서 사귀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한두 번 연락 주고받다가 그냥 갑자기 사귄 겁니다. 뭐 그리고 한 뭐 2주, 3주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 무슨 세상 잃은 것처럼 울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문화입니다. 연애라는 게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명품 가방? 뭐 이제 그런 거 하나 사면 되게 학교가 자랑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딱지나 이렇게 샤프 좋은 거 딱 사오면 학교 가서 일부러 자랑했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꺼내놓고 일부러 한번 툭 떨어뜨리고 애들 보라고. 그런 게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좀 물질이 풍족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는 애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학생 시기에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거리 중 하나가 이제 이성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 교제 횟수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나 8번 했어. 야, 나 10번 사귀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관계까지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이제 아까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듯이 그냥 성관계가 하나의 게임, 어떤 대결 이 정도로 된 겁니다. 야, 너 그 성관계 해봤어? 난 해봤어. 야, 난 몇 번 해봤어. 이제 이런 게 이제 자랑거리와 문화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요,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혼전 관계를 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크게 딱 2가지를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임신이죠, 임신. 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청소년 출산 건이거든요. 근데 약 3,300건이라고 합니다. 3,300건. 근데 이 3,300건이라는 수가요, 전체 미혼모 중에서 53%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이면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좀 어떤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도인데 2019년도에는 12,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12,000명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런데 2019년도에 전체 신생아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30만 명 중에서 12,000건이 청소년 출산수이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아까 그랬죠? 피임을 알려줘야 된다. 피임을 안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피임을 했습니다. 무려 93%가 피임을 했고, 또 옆에도 보면 여기 뭐냐면 그 피임약,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먹는 약, 피임약 있잖아요. 그게 무려 17만, 이거 굉장히 많이 팔렸죠. 피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성인 여성분들인데 성인 여성분들도 보면은 99%가 피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임을 안 해서 이렇게 애들도 그렇고 미혼모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 낙태가요 연간 5만 건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낙태가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수술을 포함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50만은 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죠. 그러니까 우선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낙태율은 높아져 갑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살아남는 아이는 줄어드는데 죽어가는 아이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낙태를 그 살인으로 보니까 임신한 것부터 그 아이가 생명 아니겠어요, 하나의? 그런데 그 하나의 생명을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피임을 해도 그렇게 임신을, 뭐 애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피임을 해도 임신을 하는 이유는 그냥 100% 피임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피임 그 확률인데 페미돔이라는 그 피임 기구는 79%, 콘돔은 85%, 질외 사정은 73%, 살정제는 71%밖에 안 됩니다. 피임률이. 그리고 우리가 그 수술 받잖아요. 애 안 갖기 위해서 수술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100% 피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중 한 분이 실제로 애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5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수술 받으셔도 100% 피임은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의사가 나한테 법적 책임 물지 말라는 거죠. 혹시 임신해도. 근데 이제 그 지인분이 괜찮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임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6째 또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야지. 6째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받아도 100% 피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이죠. 왜 어쩌다가 임신하게 됐니? 이거 물어본 겁니다. 애들한테 어쩌다 임신하게 됐니? 근데 41%가 무려 41%가 뭐라고 했냐면은 피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00% 피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꼭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너 그러다가 그 애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냐? 피임하면 되죠. 근데 피임이 100%가 안 된다. 뭐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원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서 사실 낙태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요걸 알려주면은 애들이 꼭 그럽니다. 낙태하면 되죠. 요즘에 낙태가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무슨 머리카락 하나 톡 뽑듯이 그냥 내 뱃속에서 애 하나 지우는 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 낙태 때문에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그거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점점 가볍게 여기고 사실 그런 낙태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임신한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혼이죠. 이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혼전 동거를 왜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왜 사람들이 혼전 동거 그거 오케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요? 대부분 이 이유 때문입니다. 64%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 전에 서로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정말 잘 맞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혼전 동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이제 논리에 의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혼전 동거가 높아지면은 이혼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만 맞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도 같잖아요. 혼전 동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잘 맞나 안 맞나 좀 살아보고 그리고 딱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혼율이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요. 이혼율이 오히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율인데 결혼율은 내려가는데 이혼율은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게 혼전 관계 비율과 일치합니다. 혼전 관계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근데 이혼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것만 딱 미국의 한 이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10대 성 경험 유무에 따른 이혼율 차이. 10대 때 성절제자, 10대 때 순결을 지킨 아이들은 이혼율이 27%, 15%. 빨간색은 이제 결혼 10년 동안 산 분들, 파란색은 이제 5년인데요. 27%, 15%. 근데 성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47%, 31%. 2배 가까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배 이상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그렇습니다. 혼전 동거 커플 쉽게 이혼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이전에 성생활을 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결혼 생활 파탄 위험이 높다. 이게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행해지는 성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된 편파에 있는 연구는 양쪽 성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혼율이 2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야, 결혼은 내가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랑
살아보고 잘 맞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애가 그런가 할 때 이제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주시면, 야, 엄마 아빠 봐, 얼마나 싸워. 잘 안 맞는 거야. 잘 안 맞는데 내가 얘랑 왜 결혼했겠어?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들어주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요, 혼전 이제 관계를 하고 그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의 혹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요, 나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 하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순결을 지키고 동거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아름다운 결혼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혼전 순결은 우리가 이제 오늘 2가지를 이렇게 했죠. 혼전 순결을 통해서 2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요. 임신할 가능성이 크다. 2번째는 가정이죠. 가정이 이제 혼전 관계를 하면은 가정이 이게 파탄날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는요,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생명, 2번째 줄부터 크게 읽어볼까요? 생명부터. 자, 시작. 생명이라는 책임과 그것을 책임지는 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우리에게 이제 2가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임신하게 되는 그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지는 어떤 환경과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게 곧 가정, 부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관계는 이 2가지를 요구합니다. 생명이라는 책임과요,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이제 그들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성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그 선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시냐면, 아이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기 원해서 그런 거다. 이것을 꼭 이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이렇게 가자면요, 우선 좀 3가지를 딱딱딱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요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이제 그것이죠. 성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죠? 결혼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방탕하게 그냥 성욕이 차오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결혼을 조금 신성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교회의 그 관계를 비유로 알려줄 때 어떻게 비유를 알려줬냐면,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알려줬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그만큼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데, 점점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하죠. 결혼을 기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서 실제로 야, 나는 무슨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성교육 시간 때. 그래서 그 학생이 나는 결혼하고 성관계 뭐 할 거다. 그래서 난 결혼할 거다. 이렇게 애가 말했더니 막 학생들이 막 웃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야, 무슨 너 조선시대 사냐. 막 야, 유교거리다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 애가 너무 속상하고 뭔가 나만 진짜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서 창피했다고 이렇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야 죽음이랑 결혼은 미룰수록 좋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재미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게 재갈 물려서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말에 이렇게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뭐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거룩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외에 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꼭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야, 너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꼭 와서 말해. 내가 절대 너네 엄마 아빠한테 안 알릴게. 와서 말해. 왜 알려줘요? 그럼 기도해 줄게. 너가 이렇게 순결을 지키도록 내가 꼭 기도해 줄 테니까 꼭 말해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감사하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기도하고, 그래 애들이 이제 혹시 내가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압박감이 들 때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강도사님이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또 말해주는 게 절대로 둘이서 여행 가지 말아라. 무슨 자신감이냐? 강사님 그러면 여행 가서 방울 2개 잡으면 되잖아요. 야, 교만 떨지 말아라. 네가 2개 잡을지 1개 잡을지 어떻게 알아? 야, 네가 그 남자를 어떻게 믿어? 네가 네 마음을 어떻게 믿어? 절대 둘이서 여행 가지 말아라. 친구들끼리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내 안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스스로 애들한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겁니다. 크게 마지막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사람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세욕을 따라갑니다. 자기 성욕을 막 따라갑니다. 말씀과 똑같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말해줄 게 그겁니다. 너가 지금 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봐라. 너가 진짜 그 남자애를 사랑하는 건지 혹은 그 여자애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성관계를 사랑하는 건지를 고민해봐라. 반대로 이제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이제 있다고 해요. 청년이 되면요, 남자친구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왠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무섭다는 거죠.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꼭 이제 그때 청년들한테 말해주는 게, 그거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다. 정말 너를 사랑하면은 네가 싫다고 하면 그걸 존중해주고 아껴주지. 어떻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냐? 너 잘 분별해라. 너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성욕을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분별해야 되는지. 네, 우리가 이렇게 혼전 순결을 좀 이렇게 오늘 나눠봤습니다. 혼전 순결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참 너무 이제 깊게 들어와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